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위트를 섞어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를 풀어드렸고요. 이제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진지해지자고요, 여러분. 물 한 잔씩들 하시고 오세요. 전 물 한 컵 주세요. 네. 자, 오늘 전라도가 전라도를 전전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전라도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숨죽이고 있는 지성인에 대한 양심적 호소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제가 지식의 깊이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의 영감은 제가 최근에 만나신 지성의 정점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주제를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라도가 정말 문제죠. 5.18도 정말 문제예요. 근데 이 전라도가 고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라도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제 귀결이 이제 전라도가 바뀌려면 그 김대중에 의해서 선동이 완벽하게 되어버린 북한 주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완벽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일일이 가서 설득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타지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말을 해봐야 싸움밖에 안 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뭐냐? 전라도에 있는 지성인들이 이제는 양심선언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지성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대한민국 지성의 끝판왕이신데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뭐냐? 사람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의 이제 경험담은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조직 혹은 단체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수많은 경쟁 과정을 거치죠. 하물며 유치원을 들어가서도 달리기를 통해서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집단, 인간, 동물도 그렇게 살죠. 늘 1등을 되고 싶어 하고 1등이 되지 않으면 낙오되거나 속상해합니다. 그렇게 경쟁을 해서 그래서 1등이 뿌리는 좋은 유전자들이 세상을 발전시켜요. 끊임없이 경쟁을 통하죠. 근데 이게 지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움에 대한 욕구가 늘 인간은 모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에 대한 갈등이 열등감으로도 표현되고 채워지지 않는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배울 수 없는 거에서는 그게 또 한이 되기도 하잖아요. 김대중 같은 경우가 그거죠. 김대중이 왜 박사학위에 그렇게 집착을 했고 노벨상에 그렇게 집착을 했냐면 못 배운 서름과 열등감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는 겁니다. 이 지성에 대한 수집과 이 충족에 대한 이런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공부를 때려주게도 하기 싫었던 케이스거든요. 운동이 좋았고. 자, 근데 이 지성에 대한 자질을 갖춘 자들은 끊임없이 지성을 채워간다라는 거죠. 그게 학교, 그다음 학습,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유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또 갑니다. 가서 저명한 이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를 읽고 끊임없이 외국인들을 만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많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제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그게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리고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하는 이
모습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알 길이 없지만은 이제 이분의 말씀은 처음에 일반인들의 수준을 벗어나서 막 고급 이 지성에 대한 갈증이 해소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어려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자기가 어디에서 배우고 학습을 했던 이런 어려운 단어. 이제 이 지성을 어려움과 똑같이 동일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를 이 길이라고 하면 되는데 로드하고 피를 불어도 하고 이렇게 같은 말도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를 자꾸 자기의 지성을 남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게 지성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낙오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기준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 지성에 대한 본연의 갈증을 좀 더 파고들고 또 깊숙이 가고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지성의 실체하고 조금 더 이들보다는 가까워진답니다. 그러면 조금 겸손해진대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학습과 배움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만들어놨고 정리해 놓았고 써놓고 했던 거를 배우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 지성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남의 것이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고급 지성에 가깝고 지성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진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단계를 안 가봐가지고 몰라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두렵답니다. 이런 단계를 들어가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짧은 배움을 남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그래서 되게 부끄럽대요. 이불킥 한다는 거죠. 소위 말을 해서. 예. 자, 그렇게 해서 되게 겸손한 과정 중에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지성의 실체에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가 어떤 거를 연구를 해보고 끊임없는, 그때는 정말 괴롭답니다. 제가 배 탈 때 힘들었거든요.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런 느낌인가 싶어요. 근데 정말 괴롭대요. 숨 쉬는 것보다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되게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고통스럽고. 그 기간이 또 가장 길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분께서 지성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하면 아실 분인데 접근을 하신 분이에요. 지성의 실체와 가장 근접해서 접근을 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귀결되냐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소름이 확 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의 실체는 뭐냐면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지성의 실체에 접근하는 사명과도 닿아 있는데 알고자 하는 욕구와 배움과 연구와 이런 것들 깨달음은 본인이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도 닦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의 실체에 근접해서 본 모양성은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무슨 괴롭고 끊임없는 갈증, 내 갈등이 아니라 결국 이 지성의 실체는 내가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성에 근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대중적으로 알려줘서 이 대중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꼈던 지성을 공유하는 것이 지성의 실체의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자는 엄청나게 많고 또 이제 지성을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지성의 실체가 굉장히 맞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쇠 빠지게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 공부하는 목표가 뭐예요? 알고자 하고 사회에서 저명한
감투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나 좋자고 하면 그건 욕심꾸러기라는 거죠. 그건 욕심쟁이에요. 인간이 덜 된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곧 남들 또한 같이 이롭게 하는 하나라도 더 배운 자들의 의무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처럼 똑똑하지 않은 자들의 눈높이에서도 우리는 모르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의 실체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대중적이랍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이런 점들이 전라도에 이런 지성인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대단히 엄청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전라도에 이게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고통스럽게 이 과정을 걷는 동안에는 이념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념이 필요가 없대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 혼자만의 싸움이고, 자, 이 과정을 걷고 있는 지금의 전라도 대학생, 그리고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라도의 지성인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무지해서 정립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은 일가를 이룬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 정도 과정과 고통을 겪은 자들이 어떻게 이념에 치우치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은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식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와 비정의겠죠. 말도 이렇게 촌스럽게 합니다, 제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좌판이 우판이보다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진실을, 우리는 이걸 알아가는 실체를 어떤 사건을 두고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지성인들은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18 그리고 전라도의 적폐, 전라도의 지역적인 문제들, 이 많이 모르는 저도 이거를 알고 계몽을 시키려고 계몽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뀌자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 지성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진짜 지성인들은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용기가 부족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 그리고 하나는 외면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빨갱이니 안 빨갱이니를 떠나서 전라도라는 주제만을 놓고 보면 이 전라도는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가장 풍족한 것 같죠?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는 이 무지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다름 아닌 전라도에 깨어있는 용기 있는 지성인들밖에 없습니다. 용기 있는 지성인들. 제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도 그분들은 확실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건 용기죠. 용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 이제 이 지성의 실체에 대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실체의 갈증을 느끼고 시작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임종석이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이가 늘 이런, 어차피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거지만 남들이 그때 당시에는 주사파가 관세가 아니라 인정도 못 받을 시기에 임종석은 이걸 판 거예요. 지가 주장하는 대학생 시절에 잘못된 지성이지만 이 주사파라는 것에 지성의 방향이 정해졌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종석은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의 대학생들이 헛개비를 쫓고 있다는 게 뭐냐면 과거를 안 보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청춘의 의무 아닙니까? 아니 미친년들 몇 년이 모여가지고 인터넷에서 할 짓 없어서 백수 같은 여자들이나 백수 같은 놈들이 모여서 댓글 공작이나 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 정상이구나, 문재인 정말 잘하는구나, 탄저균 백신이 청와대에만 들어가도 우리 문재인 안 죽어야지 하는 게 어떻게 지성을 갈구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1년이 넘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검찰 조직이 붙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해 먹었는지를 못 밝히고 있어요. 제가 엄청 잘 나가는데, 제가 엄청 잘 나가는데 제가 부리던 운전기사가 어디 가서 내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쳐서 돈도 못 되쳐먹는 병신 같은 년이 그걸 중간에 들킨 겁니다. 근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운전기사가 나 팔아먹은 것 갖고 나가래요. 그거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뭐가 다릅니까? 전라도의 대학생분들, 지성인분들 무능력하다. 남들 말 아닙니까? 남들 주장 아닙니까? 실체에 대한, 진실에 대한 접근 노력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남들이 떠드는 거를, 손석희가 떠들어 제끼고 문재인이 씨부리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지성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죠. 스스로 찾아봐야죠. 5.18의 진실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전라도가 이제 이 전라도의 위기를 떠나서 체제의 위기고요,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기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매우 평화롭다 손 치더라도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어도 청춘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청춘 중에, 전라도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학생 중에 이 나라가 비정상일 거라는 의심을 한 명도 안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청춘의 멋이 그런 무모함이죠. 공무원 시험 따위나 적당히 준비해가지고 나이 26살에 62살에 정년되는 직장이나 들어가려는 게 청춘답습니까? 비겁한 거잖아요. 아니 사업해서 망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죽겠지만은 그거 그래도 삽니다. 자식 낳고 살아요. 젊으니까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조사해봤던 진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진실과 별다를 게 없다 손 치더라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성인의 의무입니다. 전라도 지성인분들.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성의 이제 기지를 상아탑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제 거대한 지성의 상아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지성인으로서의 모르겠습니다. 유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아탑 안에 갇혀 있는 바에야 아까 말씀드린 지성의 실체가 맞냐는 거죠. 아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어서 체제의 위기가 온 거 아닙니다. 서민들은 울고 있고 서민이랄 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만든 자들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울고 있어요. 한두 명이 울면 미쳤다고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치매 걸렸네 하면 돼요.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울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히 정신병이고 신드롬이라고 외면할 거냐고요. 이 대학생들. 어려운 단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자체로 비정상입니다. 자, 최순실이가 2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고시로 대한민국 제일 똑똑한 인간들 검사 집단이 때린 게 25년인데 나영희 사건 아십니까? 조두순이 그 몇 년 받았습니까? 최순실이가 나라를 망쳤다고요? 기자들이 망친 거 아닙니까? 최순실의 죄가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25년이 맞냐고요? 이런 것들. 늘 손석기가 떠주는 밥을 여러분 목구멍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게을러요. 그것이 부끄럽다니까요.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됩니다. 지성의 저항이 이제는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 이야기를 주워 담고 와서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 재학생들, 졸업생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지난 1년은 저 개인에게도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길거리에 70 먹은 노인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금과 같은 폭설이 쏟아지는 날씨에 5km, 6km를 행진을 해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있는 겁니다. 더 어렵고 더 멋있는 이야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지성의 완성은 정형화된 사회 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로워도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지성의 의무 아닙니까? 최순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잘못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되고 탄핵도 됐는데 저렇게 구치소에 인권 탄압을 받고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려고 이렇게 안달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은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게 무조건 석방하라, 무조건 복권시켜라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적절한가만이라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평등한가? 법대생들은 좀 알아야죠. 청춘이 저항하지 않고 청춘이 안주를 꿈꾸면 그건 청춘이 아닌 겁니다. 저는 서울대까지는 못 나왔지만 지금 20대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들 나이 20대에 저는 고생은 좀 했습니다. 말은 못 드리겠지만 고생을 해서 불만이 대단히 많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청춘이 정말 고되고 인생이 참 버겁구나. 한마디로 인생 살기 참 더럽구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도 그게 맞는 겁니다. 아니 살기 편하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깎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지는 거고 그래서 덤덤히 고통도 받아들이고 시련도 받아들이는 면역력이 조금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지성인들 어떻습니까? 이건 비겁한 겁니다. 비겁한 거예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비정상에 대한 의문 그리고 식별 그리고 저항 진실의 확인 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더 바란다면 이런 계몽이 이런 인식이 진실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전라도의 지성인들부터 나온다면 저희는 정말 순식간에 바뀝니다. 경쟁은 치열해요. 경쟁은 잔인합니다. 그거를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경쟁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 중에 늘 아쉽습니다. 이제 뭐 더 잘하는 말로 이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좀 앞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 이 영감을 제가 가슴에 끓어오르는 이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다 전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전라도의 지성인들은 이제 용기를 내야 되고, 그리고 전라도의 청춘들, 아니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노인들이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저도 노인들에게 정말 불만 많아요. 근데 이 나라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나라인데, 과연 문재인과 임종석 그리고 김정은이가 합작을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고 비전이 여러분들이 살만한 나라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의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더 똑똑하신 분들, 더 말 잘하신 분들, 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는 나오시고 진실을 알게 되시거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바뀝니다. 모래시계와 같은 거예요. 한쪽이 다 채워지면 반드시 반대쪽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좌파는 레드오션입니다. 우파는 블루오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비전은 위기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시련만, 시행착오만 있겠지만 이 가능성이 있는 우파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제발 이 거짓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성의 실체에 가까이 경험을 하신 분의 강의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것이고,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여러분들 덕택에 10회까지 왔고, 뭐 욕심 안 부립니다. 욕심 안 부리고, 또 얼마 정도가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해서 더 나은 방송과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가장 큰 적은 교만이고 초심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끝까지 믿지는 마십시오.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뉴스타운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 깨어있는 지성분들, 이제는 좀 나와주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